다음으로 처리해줄 부분이 시간 부분인데요. 시간을 입력할 때 12시 30분을 1250으로 입력하진 않잖아요. 시와 분을 분리해주고 입력하기 쉽게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좌측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지어줄게요. 0부터 2400까지 입력하는 타임 오브 데이 플로트 값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분으로 전환시켜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일단 인풋 값에 타임 오브 데이가 들어올 수 있게 플로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0부터 24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게 될 텐데 시와 분으로 나눴을 때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시가 될 거고 뒤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분이 되겠죠. 타임 오브 데이에서 값이 들어오면 앞에 두 자리와 뒤에 두 자리를 나눠줄 수 있게 1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앞뒤가 나눠지겠죠. 그럼 앞쪽에 있는 정수는 시가 될 거고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는 분이 될 겁니다. 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분 같은 경우는 60분이 최대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줄게요. 60을 곱할 경우 딱 떨어지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소수점이 생기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쳐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플로우를 해줄게요. 만약 초단위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한 번 더 프랙션을 해주고 또 60을 곱해주면 해당 값은 초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출력으로 빼주겠습니다. 출력에서는 둘 다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정수로 두 개 만들어주고 하나는 C로 해주고 하나는 분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타임 부분으로 가져와 줄게요. 그럼 이 함수를 통해서 타임 오브 데이 값이 들어오면 C와 분으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지금 디자이너에서 저 이쪽에 입력 가능한 텍스트를 한 개만 해놓죠? 이것도 C와 분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 C로 해주고요. 한 개 더 복사해서 얘는 분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름도 바꿔줄게요. 컴파일하고 돌아와서 C와 분 모두 적용시켜 줄게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C와 분이 따로따로 놀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가 C고 어디까지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837이라고 했을 때 8시 37분인지 8시 37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로 내려가도 앞에 무조건 두 자리 숫자로 표기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부터 9까지는 01, 02, 03, 09 이런 식으로 한 자리 숫자는 무조건 앞에 0을 붙이라고 해줄 겁니다. 시간이 나오는 부분에서 toText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럼 toText 인티저가 있는데 이 노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른 변환 노드와 다르게 이 노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미니멈 인티지럴 디지트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소 자릿수라는 뜻인데요. 미니멈에 2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텍스트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이 한 자리 숫자로 갔을 때 어떻게 되죠? 08이 되죠. 원래 8시 같은 경우는 8로 표시가 됐는데 앞에 0이 붙어서 최소한 두 자리 숫자로 표시되게 해주는 겁니다. 뒤쪽에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줄게요. 기존에 있었던 건 지워주고요.
네, 그럼 어떠한 숫자가 나와도 위치가 바뀌지 않죠? 저희는 두 자리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미니멈 값을 1을 넣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세 자리 혹은 네 자리 이상의 값이 필요하시다면 미니멈 값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맥시멈은 324자릿수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값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걸 통해서도 변경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는 시와 분을 좀 더 나눠서 보여줄 수 있게 여기 사이에다가 일반 텍스트를 추가하고 쌍점을 넣어줄게요.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아니면 이쪽에다가 시를 넣어주고 이쪽에다가 분을 넣어주면 네, 몇 시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거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에서 값을 입력했을 때 해당 값을 타임 오브 데이에서 사용하는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이쪽에서 30분이라고 입력했을 때 50이라는 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 함수도 만들어줄게요. 함수를 한 개 더 만들어주시고요. 이름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입력 부분에 시간과 분이 들어올 수 있게 추가를 해주고요. 출력은 플로트로 처리해주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랑 반대를 해주면 되겠죠? 시간이 들어오면 100을 곱해주고요. 분이 들어오면 60분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둘을 더해서 출력해주면 타임 오브 데이 형식으로 값이 바뀌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아래쪽에 추가를 해줄 건데 좀 공간을 넓혀줄게요. 방금 만들었던 함수를 가져와 주고요. 분해서 들어오는 값을 이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시와 분은 따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슬라이더를 통해서도 값이 잘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고 C의 값을 넣고 분의 값을 넣어도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도 49가 나오는 이유는 소수점을 다 버리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은 날짜를 처리해 주겠습니다. 날짜 같은 경우는 월과 일이 따로 표시되면 좋겠죠? 아까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텍스트를 추가해서 월과 일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짜로 넘어가서요. 집어넣고 append라는 노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ppend 어디서 들어봤죠? 머티리얼에서 사용했었는데 append는 추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값이 들어오면 다른 값을 추가해 줄 수 있는데요. 달 같은 경우는 이쪽에 값이 들어와서 스트링으로 한번 변환합니다. 근데 이 스트링으로 변환하기 전에 여기다가 append 노드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설명을 보면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하여 새 문자열을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쪽에서 들어오는 숫자랑 여기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이 합쳐져서 출력이 된다는 뜻인데요. 인티저 값이 5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5와 월이 합쳐져서 5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숫자 5만 입력해도 5월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일도 동일하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얘도 슬라이더를 별도로 만들어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 이 위도 있죠? 위도로도 태양의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처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슬라이드를 한 개 더 추가하시고 네, 얘도 하나 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위젯만 더 배워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플레이어 컨트롤러 모드를 UI only로 변경했을 때는 키보드에 입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젯에 달아주는 별도의 버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널에 일반을 보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 위젯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앵커는 기존에 만들었던 패널과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위치도 대략적으로 잡아주겠습니다. 크기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50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텍스트를 추가해주고요. 닫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X를 표시해줄게요. 모두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버튼 위젯을 클릭하고 가장 아래에 이벤트 부분을 볼게요. 버튼 위젯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튼 위젯 같은 경우는 노멀, 클릭, 프레스, 릴리즈, 호버, 언호버 이렇게 6가지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버튼이 뭐 클릭만 되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했던 개념들인데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다 보니 느끼지 못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벤트마다 프린트 스트링을 추가해줬는데 따라 하실 필요 없고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익숙한 단어죠. 클릭입니다. 클릭은 마우스로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발생하는 이벤트인데 사실 클릭은 누르기와 떼기인 2가지 상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창을 닫으려고 마우스를 눌렀는데 갑자기 닫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우스를 버튼 밖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손을 떼면은 종료가 안 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때 누르는 동작을 프레스, 떼는 동작을 릴리즈라고 합니다. 이벤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눌림, 즉 프레스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고 손을 마우스에서 풀었을 때, 즉 릴리즈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은 마우스가 버튼 위에 있을 때 프레스와 릴리즈가 모두 발생했을 때를 말을 해요.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고 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를 한번 누르고 떼지 말아 볼게요. 그럼 누르고 있을 때는 프레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마우스를 떼보겠습니다. 그럼 릴리즈와 클릭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호버와 언호버인데요. 호버는 헬리콥터가 하늘에 떠있다 할 때 떠있다, 그리고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우스가 버튼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호버, 그리고 버튼에서 벗어나면 언호버라고 해요. 마치 콜리전에서 비긴 오버랩과 엔드 오버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는 없는데 노멀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노멀은 말 그대로 이 버튼이 아무런 입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노멀이라고 해요.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아무런 입력을 받지 않은 상태를 노멀이라고 하고 마우스가 버튼 위로 올라가면 호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르기 시작됐을 때 프레스, 떼면은 릴리즈와 클릭, 그리고 마우스가 버튼에서 벗어나면 언호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이벤트 중에서 어떤 이벤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실 텐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UI를 그냥 닫는 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릭 이벤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특별한 기능이 없다면 클릭 이벤트를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 효과를 주기 위해서 호버와 언호버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것도 UI 파트에서 보다 깊게 다룰게요. 클릭 이벤트를 제외하고 모두 지워주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위젯을 제거해주는 걸 여기서 배웠었죠? 이쪽에서
remove from parents 라는 노드를 배웠습니다. 타겟은 얘 스스로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셀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점이 위젯을 지울 때 캐릭터에서 또 어떤 걸 있었죠? 마우스 표시와 그리고 게임 모드를 바꿔주었습니다. 캐릭터에서 스스로 값을 지운다면 이쪽에서 이 노드들이 실행되지만 UI에서 지울 경우 이 뒤쪽에 있는 노드들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가져와 줄게요. 플레이어 컨트롤러까지 함께 가져와 주겠습니다. 컴파일 해주고 얘도 UI 모드로 잠깐 바꿔줄게요. 그리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UI가 없을 때는 캐릭터가 입력을 받을 수 있고 UI가 생성되면은 UI 모드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UI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마우스가 숨겨지고 캐릭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 UI를 이렇게 띄우는데 잘 안 보이죠? 숫자들이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다가 간단하게 이미지를 하나 받쳐줄게요. 이미지를 캔버스 패널에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앵커를 맞춰주겠습니다. 위젯끼리 겹칠 수 있는 오버레이라는 위젯이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위치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가장 뒤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1의 값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미지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외형의 컬러 오파시티에서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알파 값을 한 0.3으로 명령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도에 있는 소수점이 너무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위도 부분에서 toText 노드를 통해서 이쪽에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아까는 정수 쪽만 바라봤는데 여기 아래 보면은 소수점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소수점까지 표시하게만 해줄게요. 그리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수점 세 번째 이후로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각도도 동일하게 처리해 줄게요. 각도 같은 경우 소수점 첫 번째까지만 표시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UI를 열었을 때 이 일부분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처리해 줄게요.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더를 통해서 값을 옮길 수 있고 숫자도 1일짜리 숫자는 이렇게 00으로 표시가 되고요. 시간과 분도 움직일 수 있고 텍스트를 통해서도 슬라이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1도 조정을 원하시면 슬라이드를 한 개 더 만드시고요. 글자를 포함해서 움직여도 이렇게 값이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수점도 세 번째 자리까지만 나오고 각도는 소수점 첫 번째까지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UI와 블루프린트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제가 아까 과제를 한 개 드린다고 했었는데 어떤 과제냐면 제가 알려드린 건 슬라이드랑 텍스트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 입력 쪽에 스핀박스라고 있습니다. 이 스핀박스를 보면 왼쪽에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스핀박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슬라이더처럼 값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즉, 저희가 사용했던 이 슬라이더랑 편집가는 텍스트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여기는 글자는 입력 못하고 숫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텍스트로 편집을 할 때 글자가 필요했나요? 글자가 필요 없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스핀박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스핀박스의 값을 보면 여기에 최소값, 최대값이 있고 최소 슬라이더, 최대 슬라이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 날리시고 이렇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와 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따로 작게 만들어서 시, 분 이렇게 넣어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슬라이더들이 다 없어지니까 좀 더 깔끔하게 UI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UI와 블루프린트 액터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UI 머티리얼 그리고 UI 애니메이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UI가 많이 밋밋할 거예요. 색깔을 추가하는 것도 아직 안 배웠죠. UI 파트에서는 더 많은 위젯들과 UI 머티리얼, UI 애니메이션 등 여러가지 기능들을 알려드릴 테니 그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다음 강의에서는 아름다운 별이 보이는 밤하늘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환경 파트가 끝나면 상호작용 파트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번 강의에서 배운 UI와 액터 간의 상호작용 개념을 이해하시면 액터와 액터 간의 상호작용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프리 컨스트럭트와 컨스트럭트 이벤트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 두 이벤트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은 꼭 다음 강의를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스터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